예, 안녕하세요. 최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주말 내내 비가 왔죠. 뭐 한 500mm, 뭐 300mm 내렸다는데, 뭐 서울은 의외로 많이는 안 온 것 같아요. 새벽에만 좀 오고. 그래서 뭐 오늘은 방금 이제 담배 한 대 피러 밖에 나갔더니, 뭐 해가 뜨더라고요. 내일 오전까지 비 온다고 하더니 해가 뜨고 이제 긴 장마는 이제 어느 정도 하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죠. 이제 8월 중순 들어가면 이제 태풍들이 이제 몰려올 거기 때문에 저기 남쪽 지방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뭐 그렇다고 뭐 중부 쪽 내륙 쪽도 안심할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지금 비 내리는 거 보면은 좀 열대성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올여름엔 좀 태풍이 자주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저는 태풍은 좋아합니다. 시원하게 한번 쓸어버리니까. 저기 파란 집도 한번 쓸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유, 또, 기분 좋은 소식 먼저 해야죠. 기분 좋은 소식 먼저 해야 되는데, 예. 이번 주에 들어온 기분 좋은 소식은, 어제죠, 어제. 어제 하여튼 낭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번 소개시켜 드렸던 김일성의 아이들, 김덕현 감독님이 만드신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그게 보수 우파 쪽에서는 반드시 봐야 될 영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가지고 지금 명보극장에서 단관 개봉이긴 하지만 명보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PTV에서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가능한 한 이제 극장에서 봐주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시간 되시면 자녀분들 손 잡고 그 영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제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실 건데요. 기분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태리 로마에서 열리는 로마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예, 쾌거죠. 예. 예전에 그 사랑의 선물, 김기민 감독의 사랑의 선물이 이제 한 20개국 영화제 상영이 됐었고, 최우수 작품상하고 여우주연상까지, 2개를 거머쥐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2년 만에 들려온, 자유진영 영화계의 낭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축하를 해주시고,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보수 우파 영화 뭐가 있으냐, 있으면 보겠다라고 하지만 죽어도 안 보는 게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이제 갓 10,000명도 안 넘었을 겁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자기 편한 위주로 가면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한 것도 없이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가 망해가는 판국에 아직까지도 좀 자기 편하게 살라고 하는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망해야죠, 뭐. 뭘 해야 되나 하고 물어보지 말고 이런 작은 움직임, 15년 동안이나 감독이 자기 시간과 돈과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15년 동안 하나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만들어진 영화를 보수 우파 지정에서는 10,000명도 안 본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성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CNN에서까지 방송이 되고 있는 이 작품을 그 당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안 본다? 그것도 주동아리로는 맨날 안보 찾고 뭐 대한민국 찾고 뭐 찾고 진실 찾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본다? 참 웃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 뭐 애국 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주둥이만 하고 뭐 하는 게 있어야지. 예, 어쨌든 보시는 분들은만 보시는 보수 우파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파 영화가 왜 안 만들어지냐? 씨발 누가 봐야 만들죠. 예, 좀 자성을 해야 될 시기인가 아닌가 보고요. 차라리 이런 낭보들을 계기로 해서 좀 찾아보셨으면 정말로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아이들,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손주들 데리고 와서 봐도 정말 좋은 영화들이라서 이런 영화들이 몇만은 최소한 찍어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별 거지 같은 거 만든다고 영화판하고 전혀 상관없는 놈들이 몇십억씩 돈 헤쳐먹고 걷어먹고 이러는 거 보면 앞날이 캄캄하죠. 예.
예, 어쨌든 또 이제 또 한숨 쉬는 얘기, 또 한숨 방송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첫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도 여전히 좋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억지로 좋은 거 해봤자 정신 나간 놈이고 미쳐가는 세상에서. 예.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제가 미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맞아 죽을 얘기. 가뜩이나 뭐 시청자하고도 싸우고 한숨 쉬고 시청자한테 호통이나 치고 이제 이런다고 지금 예? 욕 많이 먹고 이제 뭐 그냥 시청자들도 지금 날아가는 마당에 아직까지도 저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미쳤냐 안 미치냐 세상이 미쳐가는 마당에 미치든 안 미치든 내가 미치려고 하든 안 미치고 싶든 어쨌든 내가 미친놈이 되는 세상이 된다라면 또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빌어먹을 진실이고 정의라는 게 미친놈들만의 아우성이라면 뭐 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오늘 무슨 얘기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얘기해봤자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좀 강해요. 근데 날이 이래서 그냥 저도 축 처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축 처져 갑니다. 우리 막내 유진 PD도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지 축 처져가지고 월요병인지 뭔지 하여튼간 근데 다 축 처지네요. 다들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요 근래 와서 이제 제가 활동을 다시 이제 외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드려봐도 뭐 다 그런 느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막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들어보시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분하고도 이제 뭐 1시간 동안 통화하는데 뭐 답 없죠. 뭐 답 없어요. 네. 도대체 근데 이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답을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답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하니까 답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좌파들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갖고 놀고 있는데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 장단 맞춰서 놀기 바쁘니까 병신같이 진중권 만세 불렀다가 윤석열 만세 불렀다가 한동훈 만세 불렀다가 뭐 씨발 말끝마다 대통령 뭐 정치판이 무슨 씨발 콩가루 까먹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아휴, 당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뉴스 하나를 보는데 아이고 또 씨발 보수 우파 새끼들 또 그냥 또 내부에서 개지랄 떨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로는 리얼미터 조사한 바로 이제 민주당하고 미통당의 격차가 이제 1%도 안 되게 좁혀졌다 뭐 이런 기사였고 그게 이제 YTN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여기저기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그거 보수들 야 역시 저 새끼들이 잘 병신 같은 짓 하니까 이쪽에 뭐 저네들 지지율 낮아지고 막 또 항상 우리 보수 새끼들이 가장 멍청하게 했던 저놈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부족으로 이쪽에 올라가는 것 뿐인데 마치 이제는 또 이제 내년 또 총선 얘기 벌써 나오죠. 내년 총선이 아니라 그 보궐선거 얘기 나오면서 또 이제 지랄 떨면서 또 사우나 한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런 거 내리니까는 막 좋다고 또 막 이제 민주당 꼴 같자 가라치 망하지 그런 병신 같은 답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렇게 리얼미터 씹어대면서 갤럽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리얼미터가 그 민주당 계열에서 직접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의 이걸 통계를 보고 그게 씨발 통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뭐 선거 부정의 통계도 그렇게 위대한 것처럼 뭔가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새끼들이 왜 이런 리얼미터의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신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꽈서 생각을, 그러니까 정치판이 어쩔 수가 없어요. 잔머리 굴리는 놈들의, 그러니까 여의도 가면은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차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그 똑똑하고 잘났다는 인간들의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게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들리든 말든 나는 들리니까 그 잔소리들이 그 잔머리 굴러가는 소리,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 들리니까 지긋지긋한데, 아이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막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한숨을 푹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씨발 1차원적 가지고 방정식을 논해야 되는 판에서 1차원적으로 그냥 1 더하기 1 가지고 막 1 더하기 1의 모양새가 뭐좀 와 신난다 와 뭐 이런 멍청한 생각 가지고 정치판에만 함몰되어 있으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툭 던지면은 다 받아 처먹고 그걸 헬렐레 하고 있으면 여기서 딴짓 하고 있고 병신들 그거 갖고 놀고 있어. 완전히 그런 마인드예요. 그냥 그런 마인드. 아주 어린애들, 말도 못하는 어린애들한테 막 울고불고 보채고 있으면 엄마가, 할머니가 좀 귀찮으니까 갑자기 이제 TV에다가 뽀로로 하나 딱 틀어주면 애들이 그냥 그거 보냐 정신에서 멍하고 있을 때. 뭐 엄마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 다 하잖아요. 지금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정치판을 보면. 근데 그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보수 우파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 거고 병신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한심해 하는 거죠. 실제로 리얼미터 이것이 사실도 아닐 뿐인더러 이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좋다고 만세 부르고 민주당 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해서 보수 우파 내부를 갖다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병신짓을 계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죠.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게 양치기 소년이니까요. 맨날 그렇게 해서 낙수 효과 보고 뭔가 반사 효과를 봐왔지만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걸 왜 이렇게 모르세요? 안 통한다니까 이제는. 그런데 보수 우파라고 하는 놈들은 그 정치판에 있는 놈들은 씨발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자빠졌고 젊은 놈의 새끼들은 그 사우나실 가가지고 이제는 좀 퇴물이 된 그 노인네들 아이고 어르신 나 좀 키워주세요 하면서 씨발 등이나 밀어주고 있고 보수 우파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미 그래가지고 민주당 욕하고 문재인 욕하면 히히덕거리고나 있고 병신같이 뭐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보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년 보궐 뭔 수고 이겨. 우리는 이미 국민들은 이미 보수 진영에서 미통당으로서는 뭔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니까 이제 저 새끼들 해줘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쪽 새끼들이 이쪽에 정치한다는 새끼 다 그런 모양이에요.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미 없어요. 이런 건. 단지 분명히 일단 국민들은 뭐냐면 어쨌든 미통당은 이제 아닌 거예요. 새로운 대안 세력을 요구하고 있고 아닌 거고 민주당이 당연히 못하고 똥볼 차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 뿐이고 일종의 착시현상이거나 착시현상을 리얼미터가 이용을 해서 마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민주당을 다그치게 하면서 뭐 통진당 보수, 통진당이 미통당 보수 세력들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그런 작전이지 이게 뭐 별 거지 같은 건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보수 내부에서는 어제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걸 가지고 뭐 깨소금이니 뭐다 병신 같은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자빠졌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8월 10일자 월요일 오늘자 사면 매일신문 사면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 있습니다. 원내 투쟁 통했나 지지율 상승에 통합당 자신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니까 이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통당 옹호론자들은 그래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하는 올드 보수들이 하는 얘기는 자 이제 기회가 왔으니 다시 한번 뭉쳐봐서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쫙 미통당이 잡아가지고 다시 저놈들 심판하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정치부 기자가 쓴 글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네?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이유를 갖다가요, 장애가 아닌 치열한 원내 투쟁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라고 당내에서 판단을 하고,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다. 그리고 김종인이 잘한 게 전임 황교안 대표와 달리 보수 유튜버들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이제 그 주요 당직자와 당 대변인이 기자단 간담회를 내면서 공식적인 언론 소통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참 어이가 없죠. 예. 참. 에휴. 물론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이가 없어요. 자기들이 한 것도 없으면서 그 판단을 자기들이 잘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숟가락 얹어 먹는 거죠. 보수 우파의 일반인들 주둥아리만 놔버리고 가다가 뭔가 될 것 같으면 그쪽에 숟가락 얹는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 하는 짓거리는 똑같습니다.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깝치고 다 빠지는 거고 보수 유튜버라는 것과 딱 선을 그리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보수 유튜버들은 먹 같은 새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하고 막 샤바샤바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지. 일반적인 거지. 지들이 변할 생각 안 하고 지들이 싸울 생각 안 하면서 이딴 식으로 외부에 핑계대고 지들은 잘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죠. 아이고. 근데 더 웃긴 게 있습니다. 더 웃긴 게 21대 국회에서 통합당 내 개파 정치가 사라지는 것도 지지율 상승에 큰 몫을 차지했다는 평가다. 4.15 총선에서 통합당 내 최대 개파인 친박이 대거 낙선했고 그 자리를 초선들이 대신 채웠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도대체 이 기자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고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초놈들 중에 좌파들이 작전 짜고 확실히 들어오는 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로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서 한번 꽉 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YTN부터 해가지고 뭐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갤럽 조사 해가지고 지지율 조사 때려대고 갤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 그 다음에 미통당이 25%예요. 12% 차이인데 이것도 25%도 요 근래 올라온 수치가 25%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이제 그 반사의 이익인 거죠. 한 5% 정도가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뭐냐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런 말을 믿고 나서 와 그렇다면서 이제 뭐 다시 또 미통당으로 뭐 뭔가를 하자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거죠. 탈이념을 기치로 내건 김 위원장이 중심을 잡자 주류 대 비주류, 영남 대 비영남, 매파 대 비둘기파 등 개파 분류가 나타나자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도대체 이 기사를 쓴 놈은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굉장히 똑똑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다를 받고 보수 쪽에 이걸 갖다가 미통당 쪽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들 옷간에 챙겨먹으면서 보수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놈들이죠.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합시다. 지난 4.15 총선에서 친박이 대거 낙선했다. 친박 없었어요. 응? 친박 없었어요. 20대 때 반 이상 날라갔고 힘 빠진 놈들은 아예 빠지던가 뭐 서청원이니 뭐니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김진태니 뭐니 약간 우파 강한 뭐 좌파들이 말하면 흔히 말하면 구구 성향이 몇 사람 날라가겠지만 그 사람들은 친박 아니에요. 지랄하고 자빠졌어. 아휴. 또 친박, 비박, 진박, 뭐, 개박, 개파 그렇게 많으면서. 근데 뭐, 박근혜가 뭔데, 그러면 친박하고 비박, 반박이 있으면 그만인 거야. 친박, 진박, 반박. 지네들끼리 언론에서 플레이자고 만들어 진박이라는 새끼들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더 웃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남 대 비영남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미통당이 더 안 되는 이유는 오로지 영남 보수 진영의 형태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뼈저리 느꼈지 않습니까? 응? 얘네들은 이미 전국 정당이라는 것을 포기한 정당이에요. 포기했어요. 그나마 호남에서 조금 호남이라네. 제 충청도에서 약간 깝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응? 얘네들은 그냥 또 서울이야 뭐 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서울도 작살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지금 영남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때 선거 끝나고 영남 돌고 와서 독립하자고 씨발 지뢰들 영남 쪽만. 그럼 아닌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버티면서 영남 대 비영남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계파 분류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미 지네들이 전국 정당임을 포기하면서 그냥 하나로 뭉쳐서 나만 살래 하는 어떤 한 지역 정당으로서 그냥 이미 지들 스스로가 내려간 것 뿐입니다. 근데 이런 정당에 뭐들을 지지율을 올려주겠어요? 어? 대한민국이 씨발 경상도 사람밖에 없나? 어? 물론 전라도 사람인 저 같은 경우에도 호남도 욕을 합니다. 개새끼들 많아요. 이것도 좌파들이고 대한민국 부정하는 새끼들 많고 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 쪽 새끼들이 해쳐먹고 있고 뭐 호남 향후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해쳐먹고 있다는 것도 뻔히 알아요. 예,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전에는 그렇게 따지면 예, 이런 식의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망하는 거 호남과 영남 두 군데 다 망하는 거지. 다른 지역 사람들은 뭐 충청도하고 강원도, 경기도는 무슨 호구인가? 하기사 경기도는 이재명 때문에 호구가 되긴 했지만은요.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오늘은 뭐 어차피 요즘 뭐 방송을 해도 들어오시는 분 들어오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이제 녹화 방송이 되다 보니까 굳이 방송을 제가 1시간 반 정도로 맞추려고는 했는데 생방송일 때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할 얘기가 줄어들어요. 많이 없어요. 예. 뭐 할 얘기도 뭐 정해져 있고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는데 아예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니까 저도 지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뭐 똥볼 때문에 문재인 똥볼 때문에 뭐 그 지지율이 뭐 민주당이 떨어지고 뭔가 뭐 통합당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다시 보수의 뭐 통합당 지지율 상승에 통합당 자신감 뭐 이런 이따위 병신 같은 기사들이 나오지만 장담하는데 이것은 통합당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 그 관련 그 진행 단계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인 거고 미통당은 사라지는 거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보수 정당은 지금 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분열되고 거기에 눈치 봐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종에서 약간 개혁 소수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미통당 쪽에서 그 사람들과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신진 보수 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21세기 보수 진영에 나오는 작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에 제발 좀 병신같이 뭐 신났다 민주당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너네들 그렇게 똥볼 차니까 당연히 그런 병신 같은 소리 좀 하세요. 그런 놈들 똥볼 차고 있을 때 보수 진영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응? 맨날 당만 붙잡고 정치인들만 붙잡고 욕만 하고 뭐 거기서 뭐 자기들이 뭐 한 거 정치인들이 다 해야 된다고만 했었지.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 보세요. 민주당 지지자들 보세요. 지킬 놈 지켜주고 싸울 땐 싸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보기에도 그쪽은 더 건전해 보입니다. 민주당 쪽이. 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근데 지금 보수라고 하시는 우리 세력들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선거 부정 가지고 그 한마디만 한다고 해도 그 말 잘못했다고 하면은, 뭐 정기적 주필이 뭐 그동안 뭐 어떤 일을 했고 보수 중에서 어떤 일을 해왔건 나발이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뭐 정치인들한테 뭐 정치인보다 똑똑하고 잘났으면 또 몰라. 더럽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 잘난 체 하면서 욕이나 해야 되고 지 마음에 들고자 안 드는 얘기면 무조건 씨발 빨갱이 취급하고 뭐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솔직히 빨갱이라는 방안도 씨발 91년도 러시아 이제 소련 망하고 러시아 체제도 들어가면서 공산주의 끝났죠 뭐. 러시아 가보세요. 러시아 가서 빨갱이하고 빨치산 얘기하고 레드 얘기하고 공산주의 얘기하면 러시아 사람도 비웃어요. 지금 언제쯤 끝난 얘기인데 그 끝나버린 그걸 갖다가 하냐고 그래요. 물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이고 뭐 하고 있지만 저 새끼들이 무슨 공산주의자예요. 독재지 그냥. 조선시대 왕조시대 국고지.
하여튼 우리는 무덤을 팝니다. 무덤을 파요. 그러니까 이러는 동안 착착 여러분들이 욕하는 지금 보수 진영의 개혁파들, 이래서 보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개혁파들, 지금 대부분 다 욕 처먹고 있죠. 저를 포함해서. 아마 내년 보궐선거 이후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르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쪽에서 진보가 이제 분당이 돼서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는 날은, 자유가 완전히, 자유라는 단어가 완전히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뺏기는, 가장 마지막 남은 자유가 뺏기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미 뭣도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보수라면서 깝치는 인간들은 향후 끔찍하게 오래도록 어둠 속에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특히 영남 지역 분들, 호남놈들 다 죽여야 한다고 막 입에 담아서는, 인간적으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던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 잘 됐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런 식으로 자신도 한번 느껴봐야 알지. 주둥이만 터는 새끼들은 당해봐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그랬잖아요. 또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안이에요, 제안. 자, 그렇게 정말 잘났고 살고 싶고 죽을 생각 없는 사람들한테 드리는 제안이에요.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좌파 새끼들 딱 해가지고 뭐 윤미향이니 뭐니 이런 새끼들, 그냥 박근혜 탄핵의 주범이었던 윤석열 이런 새끼들 좀 확 자살하면 안 되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수 우파 진영에 많아요. 어이가 없죠. 도대체 씨발 생각이라는 게 뇌의 생각이라는 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할 새끼들하면 그런 짓을 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병신같이 당신들이 자살하길 바란다? 그런 자살할 놈도 아닌데 그런 놈한테 그 얘기하면 뭐예요? 댓글들은 또 연락에 달려요. 그러면서 막 그런 애들 비웃고 막 이러면서 막 밑에다 끽끽거리면서 저 새끼들만 없으면 세상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때문에 없어지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세상 족같아지는 거야. 응? 자살하지도 않으려면 자살이라, 네 맘에 안 된다고 자살해라 그런 말 하고 있고, 응? 그렇다면은 자살을 안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누군가 죽여버려야 될 거 아니야. 니들 죽일 생각 없잖아. 누군가 죽여주길 바랄 뿐이지. 그리고 그 죽여준 놈이 있으면, 누구든지 죽여준 놈이 있으면 그 놈한테 와 했다가 그 새끼가 죽고 나면 당신들이 그 사람을 챙겨주냐? 안 챙겨주잖아. 다른 죽일 놈, 또 죽여줄 놈을 나 대신 죽어줄 놈 찾는 거잖아. 니들은 그래서 개새끼인 거야. 응? 자살할 놈이 아니고 그 정도로 죽길 바란다면 니들 손으로 죽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우리 스스로가 승리를 해서 뺏어온 거 아니면 다 우리 게 아니라고요. 다 쟤네 거라고요. 자, 노무현 죽었어요. 박원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타살이라면 우리가 죽이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죠. 쟤네들이 죽였겠죠. 그럼 뭐겠어요? 그냥 병신 같은 생각이라는 게 없어. 씨발, 지 맘에 안 들고 그런 새끼 세상에서 다 없어지면 세상 좋아지는 줄 아나? 네가 모르는 새끼들, 그것보다 더 지독한 새끼들 얼마나 많은데. 제가 문재인 이렇게도 물러나봐요. 문재인보다 더 독한 새끼들 와요, 다음 정권에서. 그때가 당신들은 뭐 할 건데. 박원순이든 노회찬이든 노무현이든 죽이려면 우리 손을 죽였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지켜졌어요. 그래야 저 새끼들이 우리 무서운 줄 알고 우리한테 찍소리 못 한다고.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 하는 새끼들, 정치인은 당연히 그렇고 일반인 새끼들 하는 짓은 뭐였어요? 누가 죽여주기만 바라고 그렇게 대신 죽여주겠다 나오면 와 앞에서 박수 쳐주다가 뒤에서는 지 것만 챙기다가 이 새끼 죽으면 이 새끼 영웅으로 만들어줄 생각도 안 해. 뭐 죽었네 다음 놈, 다음에 죽일 놈, 또 이 새끼 누군가 나타나면 와 영웅, 이 새끼를 대통령으로, 이 새끼를 정치인으로.
병신 씨발 그 정도 대가리밖에 없으니까는 이게 되냐고. 망할 수밖에 없지. 당신들이 봐봐요. 그냥 냉정하게 제3자 입장에서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지금 미통당은 지금까지 보수 진영 세력들은 안 망한 게 이상한 거예요. 응?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내 집 앞에 똥이 있으면 내가 치워야지. 똥 쌌다고 욕은이란 욕은 다 해도 누구 똥인지 모르는데 욕 다 하고 할 거 다 해놓고 치울 생각을 안 해. 피해 다니기만 해. 누가 치워지기만 안 바라고. 누가 치워줬어. 고맙다고 말도 안 해요. 씨발. 그러면서 요딴 기사 딱 뜨면 이런 기사 떠가지고 막 지지율 상승에 통합당 자신감 있으면 또 이제 또 총선 때 그러지. 또 씨발 놓친 애들 또 사우나에서 때 뺐던 사람들 씨발 딱 나와가지고 자 보수 통합합시다.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발. 또 우리가 남이가 씨발 그 말 한 새끼들이 누구예요? 다 경상도 놈들이지. 아, 문재인이 남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부산 놈이죠.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놈들 뽑아준 새끼들이 누구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민주주의예요. 당신들 민주주의 지키자며 뭔지도 모르면서 지키자며. 응? 북한도 민주주의라니까요.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젊은 놈들이나 늙은 놈들이나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끼들만 국회에 가서 깝치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하지 마세요, 젊은 친구들. 지금 국회 그쪽에서 뭐 당에서 뭐 위원장 자리 하나 찾았다고 어깨 뽕들한 새끼들 다 의미 없어. 나도 몰라서 내가 위원장 한 2개인가 했더라고. 하나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하나는 부회장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위원장 내가 한 게 있더라고. 나도 몰랐어. 그 정도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냥 명함 파가지고 씨발 사기나 치러 다니는 거지. 나 이런 놈이 하면서.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 씨발 당에서는 간판만 딱 주고 임명장만 딱 주고 하는 거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새끼들만 받아왔고 그런 새끼들만 보수정당 그쪽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렸고 그런 새끼들만 해쳐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놈들 중에서도 살아남는 놈들은 그런 새끼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절대 변화가 없으니까. 등 때미는 새끼들만. 그러니까 그때 청년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당 보지 마시라고. 당신들이 비전 세우고 당신들의 필모 쌓으시라고. 정치를 할 수 있는 필모를. 응? 그런 거 없으니까 씨발 자기 집안 내력 팔아먹고 학력 팔아먹고 응? 박결처럼 씨발 그 대학 나왔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는데 씨발 그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연구해서 유학했대. 그거 하느라만 뻥치고 들었고 집안 빵빵하니까 돈은 있으니까 그걸로 처발르면서 그따기 그런 새끼들이 보수 미래통합당에 있는 한은 안 돼요. 정치에 미쳐가지고 씨발 사람들 이용만 할 줄 알고 있는 새끼. 노인들은 씨발 어른들은 좋다 젊으니까 그분들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얘지만 나이가 젊고 생각이 젊다라는 것은 생긴 것만 갖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60대여도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인드를 젊은 놈 마인드로 딱 바뀌지 않는 한은 어떤 놈이 정말 좋은 놈들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왜? 그딴 시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갖다가 돌마다 죽어도 쌀 좀만 해보는, 돌마다 죽어도 싸지만 해보는 제안이라고 해서 제목을 정했던 건 뭐냐면요.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지금 좌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프레임에서 지금 보수 진영 그냥 꼰대들 올드 보수들이 놀아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반 보수 우파 진영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계속 그냥 공깃돌 놀듯이 그냥 열이 우르르 저리 우르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우리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저는 뭐냐면 야, 이 말하고 나서 진짜 이제
지니 PD, 우리 이 말하고 나면은 이 방송 조만간 접어야 될 수도 있어. 에이, 접자 뭐. 아니면 많은 거지. 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맛집 투어나 하지 뭐. 아, 우리 스스로 한번 죽여보자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그 죽이는 것들이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예? 보수 진영이 그동안 정말 잘했던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좌파들한테 계기도 못하고 아이 왜 그래 하면서 타협이니 뭐니 협상이니 뭐니 별 제스처 하면서 그쪽하고 하면서 지들 거 챙기려고 챙겼지만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잘하는 거죠. 스킬이 아주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지쪽에서 보수 진영 같은 데에서 조금 뜨던가 뭔가 괜찮은 놈들이 나오면 죽여버립니다. 이 새끼 키워봤자 지거 롤 뺏어먹는다 생각을 해야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젊은 놈들이 왜 없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왜 없냐고. 다 죽이니까 문제지. 다 안 보이니까 문제고 여러분들도 찾을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잘하는 거 하자고요. 잘하는 거. 잘하는 거 하는데 그전에는 지거 옷간에 챙겨 먹으려고 뒤에서 음미하게 하면서 지거 뭐 하려고 해서 괜찮아 주겠다라면 어차피 이변은 다 죽어요. 이제 보수는 다 죽어요. 저쪽으로 넘어가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다 넘어갈 거예요. 그렇게. 예? 왜? 아까 말했잖아. 씨발, 지가 꼴보기 싫으면 지가 죽일 생각을 안 하고 자살하길 바라고 누가 죽여주길 바라는 새끼들이 지 죽을 때 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 하라는 게 다 할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왜? 그렇게밖에 안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넘어나서 한번 이런 제안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새끼들 이제 어차피 죽일 거고 우린 알게 모르게 다 죽여왔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죽여보자는 거죠. 공개적으로. 아주 그리고 큰 판을 죽여보자라는 거예요. 큰 판을. 가령 이런 건 어떨까요? 어차피 미통당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에서 갈라지고 있는 보수정당, 분열돼서 새롭게 나오는 당과 이쪽에서 통합이 됐을 때 이쪽에서 딱 그렇게 하면 그쪽도 어차피 보수진영은 약간 썩어가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계속 해먹는 새끼들만 계속 해먹는 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하는 이 방송은 기존에 계속 해먹었던 올드 보수들, 수고 꼰대 새끼들은 아주 걱정이 될 거고 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 방송하면 나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반 국민이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했던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이제는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저 역시 보수 진영에서 배운 것은 누군가를 키워주거나 뭐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주는 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새끼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는 알아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밖에. 왜? 배운 것만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배우지도 않은 걸 어떻게 머릿속에서 꺼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거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도태돼야 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라든가 뭐 우리의 어떤 승전물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박원순 죽든 뭘 하든 우리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찍소리 못 하는 거죠. 병신같이 계속 밀려나고 그런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치면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 우리 손으로 미통당을 없애버리는 건 어떨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존의 보수정당, 보수란 말이 아까우면 수고 꼴통 정당, 지들만 알고 있고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이승만, 박정희만 팔아먹었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보수진영을 욕했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보수진영의 그런 수고 꼰대적이거나 적폐적인 모든 것들을 미통당에다 다 씌워버리고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씌울만 하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왜 왔겠어요? 응? 그 사람이 민주당 갔다가 문재인 만들고 여기 왔다 박근혜 만들고 문재인 갔다 다시 오고 그게 한국 정치의 수준 아닙니까? 근데 미통당 새끼들은 찍소리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새끼들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 꼰대 적폐 새끼들. 이념이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씨발 우리 목숨줄 연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데려와. 누구든지 상관없어. 그리고 오 당신이 하라는 데 따를게요. 오 와 김정인 만세. 병 씨발. 그런 정당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미통당 계속 욕하잖아요. 저게 답 없다고. 그러면은 당을 만들기 전에 그 당을 부셔버리자고요. 우리가 새롭게 보이려면 기존에 올드한 것들을 스스로 부셔버리는 것 가장 새롭습니다. 안 그래요? 초가집 허물고 여기다 기와집 짓겠습니다. 기와집 허물고 아파트 짓겠습니다 해야지. 그러려면 초가집 없애고 기와집 먼저 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아 진짜 부시고 나니까 아 쟤네 저기다 뭔가 세워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뭐였어요? 고쳐 쓰겠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이것 좀 해주세요. 다 그런 새끼들 하면서 고칠 생각도 없고 계속적으로 초가집에서 약간 그 대들보는 그대로 맨날 엉성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다라면 미통당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때려 부셔보자. 당을 만드는 것보다 때려 부셔서 없애는 게 우선이다. 당 만들어지는 것은 그 다음이다. 만약에 쟤네들이 진보 보수랑 갈라져서 분당을 해서 제가 걱정하는 예상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그래 아니 100%입니다 그거는 100%예요. 박지원이 국정원대 됐을 때 저는 이제 조만간 될 거라고 본다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이미 4년 전부터 호남 지역에서 박지원이 보수 우파 플랜 대한민국 보수 진보와 보수를 자기들이 다 먹고 간다는 플랜을 박지원이 이미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이미 4년 전부터 얘기해왔던 사람으로서 박지원이 국정원장 됐으면 이제 피날레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든 원하지 않았든. 자, 그렇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깨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수, 수고, 꼴통, 적폐라는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지 않으면 그거 쟤네들이 깨고 들어가요.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방송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보수 세력은 민노총, 정교조 절대 못 깬다고. 왜? 깰라고 싸우는 놈들이 없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교조 해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령에서 휘둘리지 못하는데 그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을 보수 우파에서 깨부술 수 있다? 정권 바뀌면 지랄 연병 떨지 마세요. 정권 바뀌어봤자 이 새끼들은 타협하러 들어갈 겁니다. 아마 그 새끼들은 더 많은 돈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 상술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당신들이 그러고 있어 주둥이만 하고 누가 자살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 자살 당해 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근데 지가 원하는 거면 지가 해야지. 씨발 주동아 이런 개인주의 얘기하면서 지가 움직일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민주당 쇄신파,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와 보수가 다 나눠졌을 때 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해내고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에 대한민국의 틀을 잡고 모든 걸 다 해먹어 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쪽은 다 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보수 우파 타이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스스로를. 최소한 국민들이 미통당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거. 저 새끼들은 수고 꼴통 적폐해서 안 된다고 하면 자, 새로운 보수의 등장입니다. 다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부셔도 어차피 민주당의 신진 보수파, 신보수들이 다 때려 버릴 겁니다. 그럼 그 공을, 국민들이 그 공은 누구한테 다 주겠어요? 싸워서 이긴 놈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눈에 뭔가를 보여주는, 진짜 꼴배기 싫었던 미통당의 수구 꼴통 새끼들과 적폐들을 민주당이 다 헤쳐먹었네. 다 작살내버렸네. 그쪽에 응원을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은 살기 위해서 야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잘 망가졌어. 자 그럼 세상에 바뀌고 어차피 저쪽 쟤네들 뭐 문재인 싫다고 분당대에 나와서 보수를 선언했어. 그럼 나도 보수니까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지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갈 겁니다. 똥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똥 피해서 계속 처먹을 생각만 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 가서 지금의 미통당에서 수구 적폐로 살면서 해먹었던 짓걸 다 해먹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좌파들 진골, 성골, 뭐해 다 나누는 거 아시죠? 욕하면서 조선 10선비만, 조선 종놈 마인드 욕만 하지 말고
당신들이 거기 딱 가서 그쪽의 세력에 보수 세력에 들어간다고 해서 당신들은 하품이에요. 예? 지금 조선, 북조선 북한 갔을 때 남한 출신들이, 남쪽 출신들이 공산당 당원 못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아 쳐 드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통당을 우리 손으로 한번 생각 있는 분들 행동하고 주둥이만 나불거면 저 새끼들 죽었으면 좋겠다는 새끼들은 죽이자고요 이제. 안 그러면 그냥 아가리 좀 닥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안은 뭐냐면요. 미통당 타도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미통당 타도위원회. 분명히 미통당을 없애야 되는 이유의 방향성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 미통당의 더러운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까 벌리는 거고, 그러면서 미통당은 사라져야 되고 새로운 신보수 진영을 우리가 개설을 하겠다. 그리고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면서 우리가 고쳐 나가겠다 하면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둥이만 털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하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통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미통당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화당이든 뭐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고 돌아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때려 고쳐서라도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다라고 하면서 미통당에 들어가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만나면서 뭐 우스갯삼아 아니면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봐가지고 어차피 뭐 청년 투쟁단도 만들고 뭐 여러 개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냥 우리 스스로 이제는 드디어 우리 스스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서양에서 왕조에서 군국주의에서 이제 봉건주의로, 군주제에서 봉건제로, 봉건주의에서 제국주의로, 제국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자유주의의 어떤 첫 시작점을 그렇게 한번 끊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던져준 거였다면, 우린 그 혜택만을 받고 지금까지 해먹었다라면 이제 그 단물은 다 빠졌으니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주의의 기본은 개인주의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구도 내 자유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만 놓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걸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제목에 딱 써놓은 게 그거잖아요. 돌 맞아 죽어도 싸지만 해보는 제안이라고. 분명히 이 제안을 가지고 미통당하고 하는 놈들은 막 사바사바하고 뭔 개지랄 떨고 이러고, 또 그게 걱정이 되는 지 권력만을 탐하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미통당 타도가 되기 위해서 사라져야 될 그 새끼들이 또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해오겠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단지 과연 보수 진영이 이런 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쪽 바닥입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봐도 보수 우파 진영 중에 그 가닥을 잡고 이 미통당 타도 운동에 참여할 사람들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서 보수 우파 유튜버들 그렇게 개지랄 난리 연병을 떨어도 같이 하자고 하면 안 할걸요. 안 할 거예요. 예. 지금 보수 우파가 얼만큼 어떻게 단순하고 뭔가 세상을 이해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냐. 오늘 이 책을 여기다 놓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북에서 본 남조선 역사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남조선 현대사 연구소라고 해서 없어요. 그냥 이 책 쓰려고 잠시 이름 붙인 거고 남정욱 작가가 붙인 건데, 예. 이 책을 제가 출판 기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동욱 기자, 남정욱 작가, 이강호 위원, 뭐 이제 이동호 위원,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 책에 참여를 했어요. 황정은 작가, 김철수 작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7, 8분들이 했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을 보고 나서요 저는 만세 불렀습니다. 우와 진짜 재밌다.
그리고 좌파들도 볼 거다. 그리고 좌파들이 실제로 몇 권을 샀어요. 이 책을. 정말 재밌다. 그런데 과연 보수 우파에서 이 책을 살까? 관심이나 둘까? 그때 퀘스천했는데 안 됐어요. 역시나. 근데 이 책이 왜 좋냐면은요. 이 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시스템과 그 다음에 남한의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처럼 써놓고 나서 우리 남한 국민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풍자와 해악을 이해하고 그 깊이를 이해하는 분들한테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보수 우파 책 중에서는 가장 재밌습니다. 익사이팅하고. 그런데 이 책에 나왔을 때 보수 우파 쪽에서는 욕이 나왔죠. 욕이 나왔어요. 예, 저희가 자유국제영화제 만들 때도 이 책을 잠깐 내놨었는데 북한 나온 책을 판다는 식으로 겉에 제목만 보고 그렇게 단순한 게 지금 보수 우파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일을 도모를 하겠어요.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이나 해채고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알량한 후원금 딱 빼놓고 나서 저게 망해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보수 우파의 뭐 언론사를 하나 만들자. 어떻게 만들 건데 씨발. 지금까지 펜앤마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당신들 알아요? 마치 당신들 후원금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것도 부셔가는 놈들이 새로운 걸 뭘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씨발 조중동 그렇게 욕하다 다시 역시 조중동이야. 왜? 씨발 뭐 새로운 걸 할 생각도 없고 잘못된 걸 파괴할 생각도 없고 밖에 있는 놈들하고 싸울 생각 없이 안에 있는 것만 죽이던 버릇을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다 보니까 펜앤마이크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고 작스투브 죽이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씨발 가세연에다만 충성을 병신 같은 것들. 이 책이 재밌는 게 있어요. 뒤에 장을 딱 보면은 이 책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북한에서 말투입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던지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아니고 남한 사람들한테 던지는 말투로 역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보수 우파가 이 책을 싫어해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해냈다는데 어째서 귀하의 운명은 우리 공화국의 손바닥에 놓이게 됐는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게. 북한 놈들이 말투로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보자고요. 진짜 건국과 산업화, 민주 다 했는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됐어? 그 질문인 거예요. 그 질문인 거예요. 기분 나빠할 것도 없는데 무슨 이게 기분 나쁘다니까요. 왜? 씨발 존나게 찔리거든.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어째서 당신의 운명은 우리 공화국에 쓰여있냐. 너 그동안 뭐 했냐거든요. 건국, 산업, 민주화 다 쭉쭉쭉 빨아먹었으면서. 그동안 뭐 했냐. 그거 안 지키고. 왜 우리한테 돌아나고. 우리 그렇게 욕하는데 야, 이 병신 같은 놈들아. 우리 그렇게 욕하면서 니들이 하는 짓 봐봐. 니들 그동안 뭐 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인들이 쓴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의 보수 우파에서 글 좀 쓴다는 이종욱 기자나 남종욱 기자나 글빨이 있는 이강욱 위원이나 이동우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 썼다니까요. 제가 북한 선수 때도 그랬고.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책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좌파들 같으면요. 한 고등학교 1, 2학년이면은 마스터를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재밌게 쓴 책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인정하세요. 그냥 당신들 멍청해요. 나도 멍청하고 당신들 오죽 멍청하면 고졸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멍청하니까 듣는 거지.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보수 패당의 역적 박근혜는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는 골치 중에 골칫거리였다. 남조선 공화국 역량들이 아무리 패대기를 쳐도 남조선 인민들은 괴뢰도당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선택했다. 박근혜는 미친 개 박정희의 딸이라 당초 우리 공화국을 향해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평배했다. KBS의 중상모락을 동원하여 반주체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귀신 들린 문창국도 도려냈지만 박근혜는 숨통이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5년 8월 4일 목함지를 통해 간을 떠봤는데 공화국을 향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자세로 나왔다.
이 대사가 본문 중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게 글인데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그만큼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었고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껄끄럽고 무섭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풍자와 해악으로. 그런데 여기서 보수 우파 어르신들이라든가 생각 없는 보수 꼰대 새끼들은 뭐냐면 이걸 갖다가 미친 게 박정희의 딸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요.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실제로 하는 말인데 그럼 북한에 기분 나빠야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이 책을 쓴 사람들을 욕하고 왜 이딴 책을 썼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과연 이런 대가리로 그래서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이 글자도 크게 나왔고 중간중간에 뭐 그림이 없구나. 있었는데. 도표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중학생이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남북 관계를 잘 모르니까.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쉽게 편하게 읽고, 생각이, 하면서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 책의 역설의 맛을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하고 재미있고 쉽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예를 들어서 남한 사람들이 정신 차려라. 북한도 그런 데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역으로 해서 진보를 하는 세력들,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진보를 하는 세력들을 욕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프라이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박정희의 미친 게 박정희의 딸. 가지고 이 미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겁난다. 뭐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그만큼 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아까 말했던 진보를 까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하고 왜 책을 안 읽어버리니까. 그래서 요 글자만 가지고 이걸 갖다 글자체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책을 왜 이딴 식으로 만들었냐니까 보수 우파 만들고 남정우 작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이딴 식으로 만들면 안 되지 병신 삽질하고 자빠졌네 씨발. 내가 봤을 때 보수 우파들 읽지도 않는 책 그 씨발 막 글자만 바닥바닥 오고 진짜 막 누구도 읽지 않고 그냥 자기 자뻑용으로 나 역사적으로 씨발 논문만 쓰지 무슨 책을 내 그런 책만 하다가 이런 책 봐보세요. 얼마나 재밌는데 보지도 않고 욕을 해. 그러니까 보수 우파 책 나와. 그러니까 보수 우파 영화가 나오냐고. 씨발 잘 만든 영화 나오면 본다? 안 보잖아 어차피. 있는 영화도 안 보는데 뭘 새로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딱 박정희 이승만 영화만 그거 만들어도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아예 영화 볼 생각이 없는 건데 씨발 주둥이는 달려가지고 있으니까 영화 막 주둥이 털면서 하는데 저또 허박이라고 있는데 그 새끼가 내 앞에서 인도 영화 털다가 나 딱 걸렸잖아요. 다 영화 감독인지 모르고 털다가. 지금 보수 새끼들 다 그렇다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하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지 말라고 딱 하잖아요. 거기서 살짝 영화에게 딱 던져놓으면 설레발 젖도 모르는 새끼들이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쫙 털어요. 나머지 다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 병신같이. 그게 지금 보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딴 거 하나 책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는 이 책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이 책 대박 날 줄 알았더니 쪽박 났죠. 누구에 의해서? 보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수는 이런 식으로 보수를 죽이기도 해요. 젖도 몰라서 죽이기도 하고 이 새끼를 죽여버려야 내 옷가니가 계속 지켜지니까 죽이기도 하고 아예 몰라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둘 다 상관없는데 그 우리 내부를 죽이는 힘만큼은 아직 살아있으니 이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미통당을 한번 타도시켜 보자라는 거죠. 풍자죠. 해악이고. 이런 식으로. 자, 과연 우리가 미통당을 타도시킨다, 이거 욕 봐가지고 미통당 개새끼 소새끼면서 우리가 미통당 내부를 존나게 욕하면은 대부분의 보수 진영은 그럴 겁니다. 그 내부에서 단합도 안 되고 왜 내부끼리 싸우고 지랄이야. 좀 뭉쳐야지, 지켜야지. 근데 보수 내부만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국민들은 시원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좀 그래도 그전에 다 썩어 빠지고 했는지 했더니 자체 내부에서 문제제시하고 어떻게 변화하려고 저게도 신진 괜찮은 세력들이 있네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겠죠.
지금까지 좌파들이 그걸 다 헤쳐먹었던 거고, 그 대안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보수가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보 보수 정당에 민주당에 다 갈라진다는 이유 그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보수도 있어야 되니까 국민들 보수가 있는데 이 새끼들은 안 된다고 했으면 그 보수의 세력을 우리가 만들게요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차피 문재인을 매개점을 해가지고 나눠지는 거죠. 왜 여기서는 친문 반문 얘기가 안 나와? 씨발 박근혜 때는 진박까지도 나오면서. 응? 대깨문들은 씨발 진문이라고 해야지, 진문. 막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갈라지겠죠. 근데 예전하고 틀리다는 거죠. 예전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그 어설픔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얘네들은 한 번 실패를 했을 때 그 다음 그걸 교화 삼아서 쭉 다시 데이터를 치려고 다 머리 짜내고 해가지고 책사들이 딱 모여서 딱 왁구자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보수 쪽에 있는 새끼들은 씨발 겉모양새는 대가리인데 다 지들이 책산 줄을 착각하고 있고, 책사는 뭐예요? 주둥이만 털면 되는 거거든. 씨발. 근데 그게 정치인이든 보수 진영 일반이든 똑같다는 거야. 다 책사야. 다 책사인데 전투사가 없어. 대가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씨발 김종인이 와도 이 사람을 대가리를 안 치면 내 딸을 이런 젖 같은 조선 종론 마인드에 조선시대 상론 마인드는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깨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랑 시장 경제를 얘기하려면 우리 스스로 한번 깨보자. 근데 우리 스스로 깨봤을 때 지금 우리 힘으로 깨면서 굉장히 국민적 동의를 얻고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 미통당을 작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당 만들어서? 아니요, 안 돼요. 다른 당 만들어갖고는 안 돼요. 공화당 보세요. 아주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끝이잖아요. 50만 당원에 10만 뭐 진성당원 있으면 뭐예요? 정치는 티켓이고 정치는 뺏지도 않은 거고 정치는 권력 잡는 건데 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권력을 잡아야 들어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50만 당원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 자꾸 딸딸이는 그만 치자고요. 딸딸이는 그만 치고 그런 것들을 해야죠. 그러면 언젠가 다시 뭐 어떤 식으로든 그림이 그려지겠죠. 어쨌든 지금 뭐냐면 이제 흔해 빠졌던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똥볼 차니까 그 부가적으로 이제 반사효과에서 올라가니까 등에 사우나 미는 새끼들은 뭐든 상관없이 그냥 권력만 잡으면 땡이다라고 가는 이런 마인드. 그래서 보수 통합하자는 마인드는 이제는 20대 국회, 제가 공관위원 할 때 솔직히 그때 끝났습니다. 21대는 그걸 확인시켜준 것 뿐이에요. 친박의 소멸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냥 보수 꼰대 수구 새끼들의 그거고, 그걸 갖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지우기까지 들어가는 일거양득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정말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물려준, 만들어준 자유와 시장 경제를 지키고자 한다라면 그것을 망가뜨리는데 동조를 하고 있는 세력들은 쳐내야죠. 그러니까 좌파들하고 싸우는 거 겁내서 씨발 싸울 줄도 모르고 한 번도 안 써본 새끼들한테 좌파들하고 싸우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제가 당신들 싸울 능력 없고 씨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되는데 사시라고 하잖아요. 대신 죽어드릴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도 당신들 대신에 죽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죽을 생각도 없어요. 죽더라도 내가 알아서 죽는 거고 내 할 일 하다 죽는 거지.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방금 드리는 제안은 분명히 돌맞아도 싼 제안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과 자유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맨날 시간 없다 하니까 유일한 방법은 이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통당 다 부시면은 그러면 우리를 대안할 수 있는 정당은 그 전에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착각하지 말자니까요. 그 대안은 언제 민주당이 만들든 그게 공화당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부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지. 공화당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문제잖아요. 예? 당원들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하세요. 난 공화당 당원들 보면 참 어르신들 참 착하고, 이진아 회장님이나 보면은 막 정말 반갑고 좋아요. 얼마 전에도 처음에 딱 갔을 때 보자마자 막 서로 포옹하고, 저는 이진아 회장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순수함을 쪽쪽 빼먹어가지고 당내에서 그지랄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말 하면 또 회장님이 또 싫어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죠. 뭐. 할 말을 하는 거니까 뭐 내가 공화당 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딱 글대라고 내가 공화당 갔더니 추감독은 이쪽 아니잖아. 이쪽이고 저쪽이 뭔 상관이야. 씨발 뭐 하는 데 있으면 가는 거고 또 하필 또 거기서 뭐 알바 우리 애들 알바하니까는 애들 고생한다고 얼굴 보러 간 거지 뭘. 예, 그렇습니다. 그만 끝낼게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혹시나 미통당 타도위원회든 뭐 그런 방식 내부에 썩어 빠진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빼내 가지고 개 작살내서 국민들 앞에 던져주고 자 당신들 집 앞에 있는 똥 우리가 이렇게 치우겠습니다라고 하고 액션을 펼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뭐 제 전화번호 공개가 됐으니까는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뭐 제가 다 하고 제가 통떼 메고 나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그냥 딴따라예요. 영화 만드는 놈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력들을 그러니까 아스팔트와 지금 보수파는 아스팔트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더 안 돼요. 아스팔트의 힘이 이쪽에서 유력화가 돼야 되고 이쪽에서의 뭔가도 이쪽에서 유력화가 돼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중간 전달자 그러니까 외부의 메신저가 아니라 우린 내부의 메신저도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차피 메시지가 없으니까 메신저가 없는 거죠. 다 지들이 옳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니들이 와 이러니까 그걸 조율을 못 하는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지금 그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저는 그 중간자들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중간자들과의 만나면서 연결고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제가 총대 매거나 제가 나설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형사될 수, 내가 이런 이 말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최소한 그 일을 하는데 목숨 바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예. 맨날 씨발 이순신이냐고 막 승직필사 있다는 말만 하지 말고 뭐 까짓거 죽지 뭐 하면서 가보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죽이겠어요? 설마? 뭐 죽을 수는 있겠지 뭐. 근데 21세기인데 어쨌든 해보자고요. 해봐야 아는 거고 좌파들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일단 해요. 실패를 하면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에 다시 승리를 하고 더 노골적으로 가잖아요. 노무현 그렇게 실패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봐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놈들이라면 정상적인 변화를 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권력만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사상만을 추구했던 놈들이라서 이렇게 가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노무현 때만 해도 탄핵까지도 안 가고 국민들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 별로의 얘기가 다 나왔지만 지금 그런 얘기도 못 나오잖아요. 다 장악을 아예 못 나오게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스스로가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 제안이 보수 우파 내부에서는 분명히 돌 맞아줄 거지만 저한테 돌을 던지는 새끼들은 그 새끼들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의미는 있습니다. 저한테 돌 던지는 새끼들만 저 새끼들만 아니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제안할 때 돌 던지는 새끼들은 그렇게 됐을 때 지 옷가내면 뭐니 또 지들의 치부들이 다 드러날 새끼들일 거니까. 왜? 우리한테도 희생양은 필요하거든요. 우리한테 희생양 필요해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보수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보수 우파가 바뀌고 우린 자유를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분명히 재물들은 필요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면 지금 미통당에서 깝치는 등에 지금 이 시간에 사우나하고 있고 사우나하는 그 노땅들과 그 사우나하는 노땅들의 등 밀어주고 있는 어린 놈의 새끼들, 적폐 세력들이겠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정체병 환자 새끼들. 지금 죽어주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은 존재들. 이런 사람들은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대한민국을 위한 건전한 토양을 만드는 비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된다라면, 안 된다라면 분명히 정반대의 결과가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한테는 시간이 없고 어차피 우리가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나 저쪽 우리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저쪽 지역에서 점점 더 보수화가 돼가면서
좌파 보수의 등장을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쟤네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수란 타이틀을 우파 보수란 타이틀로 지금처럼 계속 가져갈 건지, 좌파 보수도 뭐든 씨발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고 보수 타이틀 가서 계속 씨발 내 것만 챙겨 먹겠다 하면서 그 개처럼 조선 종놈처럼 살더라도 그쪽에도 건너가서 살겠다고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걔네들의 보수 정당과 우리가 미통당을 작살내고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보수 세력과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통합이든 뭐든 경쟁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이쪽이 생성할 수 없는 형태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보수 우파의 타이틀을 뭔가 가져가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차피 다 넘겨주게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뺏긴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몇 년 안 남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대선 때면 이제 끝이 날 것 같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라도 뭐든. 그러니까 내후년 4월, 이제는 뭐 2년도 안 남은 시간이 되겠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예. 지금처럼 나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주의다 보니까 자살은 당연히 안 되죠. 자살은 안 되는 거지만, 싸우다가 죽는 것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와 돈, 재산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돌 맞을 거고 하고,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예수님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도 욕처먹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진정한 투사들과 영웅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와도 돌 맞아 죽을 거기 때문에. 아, 예수도 죽는데 씨발 뭐 인간이 얼마나 더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지금 오늘만 해도 수십 번 얘기했는데 제발 그 점을 유념하시고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스스로 미통당과의 단절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리고 미통당을 단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미통당을 희생양 삼아 제물로 삼아서 그 제물을 바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새로운 세력으로, 새로운 다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세력으로서 자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부터 이런 책부터 지금 미통당이 하는 꼬라지 보면서 좀 오래된 고민이었었고요. 오래된 고민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욕 처먹을 각오로, 어차피 지금 저 시청자들 많지 않을 때, 욕 조금이라도 덜 먹을 때 한번 던져봤습니다. 비가 오고 이제 장마가 끝나가는 시점이고요. 이제 날이 더 더워질 텐데 계속적으로 이제 한숨과 한탄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올 8월 여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욕을 하시든 뭘 하든 저는 끝까지 그냥 제 할 말 다 하는 그런 방송으로 하다가 뭐 그냥 저만 올라가든 뭐 하는 거죠.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가 아니구나. 또 뭐 할 얘기 있으면 또 들고 와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북에서 본 남조선 역사, 세상을 한번 좀 다르게 보고 제3의 시선으로 보고 이런 부분에서 연습 차원에서라도 읽어볼 만한 책이고요. 정말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그걸 역사를 이해하신다면 아주 통쾌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